우리 인민의 기아의 원인은 바로 저 김정일 저 뚱뚱한 배에 있다. 그래 맞아. 저 새끼 빨리 돼져야 돼. 뭐 이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고차는 유미카의 이용입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우리 고향 분을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들과 또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우리 유미카 유튜브를 꾸준히 봐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닮으셨죠. 누구랑 닮았을까? 저번에 내 동생 나왔고 네. 보고 지금 나라고 지금 그거 그죠? 지금 인터넷에 카톡방 이런데 네. 그게 지금 또 돌아다니면 나라고 해가지고 나 이거 무슨 소리가 내가 나간 적 없는데 해가지고 그래서 나도 봤어. 보는데 원래 네. 그 동생하고 나를 헷갈리는 사람 많아요. 그쵸. 지난번에 저희 유미카 유튜브에 출연해 주셨던 우리 도성학 씨 형님 분이십니다. 야, 근데 이렇게 표정을 보게 되면은 딱 얼굴만 봐도 웃기게 생긴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진짜. 있지. 얼굴만 봐도 너무 재미있게 생기셨어요. 이렇게 제가 저보다 한창 긴 어르신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이, 아니지만, 네. 괜찮아요. 아마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면은 개그맨 쪽으로 나갔으면 성공하지 않았을까. 그럼 개그맨 할 수도 있지. 뭐. 좀 늦어서 그렇지. 진짜 웃기셔. 우리 도명화 아저씨는 저희 같은 고향에서 살았어요. 네. 그러다가 또 이렇게 대한민국에 와서도 같은 마을에 살았다가 제가 또 이사를 하면서 나오게 됐는데 북한에 있을 때 작가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치? 작가 활동. 시인이었지, 시. 시를 썼는데, 네. 지금 이 남쪽에 와서는 소설을 써. 소설가로 지금 변신을 했지. 북한에서 그 시인 이러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인텔이에요. 그죠? 아, 그렇지. 그래도 조금 배운 사람이다 이렇게 칭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돼서 그러면 대한민국에 오실 생각하셨어요? 내가 그 옛날부터 그 남조선 방송을 몰래 많이 들었거든. 그러면서 머리가 싹 변했지. 그 싹 변한 머리를 가지고 그쪽 체제 찬양하는 시를 쓰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네. 그 충성심이 불타도 쓰기 힘든데 머릿속엔 반동사상이 까뜩해가지고 그걸 그 써야 된다니까 쓰니까 그 시가 잘 되면 얼마나 잘 되겠어. 진심이 아니니까. 진심이 아닌데 내가 보건데도 내가 쓴 시를 놓고 보면 이 마른 나무에서 물을 짠 것처럼 이 감정이 없어. 그렇지. 그냥 손끝재간이지. 그렇지. 손끝재간하고 마음이 우러나서 쓰는 거하고는 틀려. 그러면은 나만 라디오를 몰래 듣는 과정에 제일 잊혀지지 않을 만큼 기억에 남았던 그 방송이 있었어요? 글쎄 뭐 그런 게 많지. 그 내용을 다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고 그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아마 처음 방송 들었을 때 거야. 아, 그렇지. 제일 처음 들을 때 남조선 방송 무슨 소리 하게 이것만 들으면 훌 잡혀가고 영혼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가. 그러니까 젊은 시절이니까 그 호기심과 두려움과 또 모험심이 있잖아. 그치. 아, 뭘까? 뭐라고 말할까? 그렇지. 한번 가만히 살짝 들어봐야지. 그래서 살짝 들어봤는데 그게 처음 들었는데 너무 충격적인 거 들은 거야. 뭘 들었어요? 그 우리 옛날에 보면 북한이 사회주의 나라들 뭐 이 동유럽 사회주의 그쵸, 소련 그쵸, 다 그쵸. 건재해 있을 예, 때인데 내가 딱 들을 때는 소련이랑 동유럽 나라들 베를린 장벽이랑 무너지고 통일이 되고 막 이때야. 그때 처음 들었어. 근데 그 중에서도 내가 첫 방송에 들은 건 뉴스가 나오는 게 로마니아 있잖아. 네. 여기서 루마니아라고 네, 했지. 네, 그래서 로마니아. 차우셰스쿠 독재자가 인민들에 의해서 총살당했잖아. 그쵸. 그 뉴스가 나오는 거야. 아, 충격이었겠다. 나 그래 그거 딱 들으면서 야 우리가 교육을 받은 대로 정말 이 남조선 괴뢰도당은 거짓말을 해도 정말 진짜 거짓말하는 나쁜 놈들이구나. 내가 궁금해 들었잖아. 아니 어떻게 말도 안 되게. 사회주의 나라 인민들이 그치. 자기 수령님을 그
그 총살 아니야, 이게 말도 안 되잖아, 이거. 우리 같으면 우리 저 북한 인민들이 김일성 수령님을 총살했다는 얘기인데, 똑같지. 근데 그 말도 되나, 그게 전혀 비슷하죠. 그래서 라디오를, 이게 요만한 손바닥만한 라디오를 그 구석에다 버렸어. 에이, 개. 진짜 우리 선생님들이랑 당 간부들이랑 그 남조선 놈들 그 저 모략 방송만 하고 그거 다 그 맞구나. 그래가지고 직장에 가서 일하는데 그런데 하루 종일 있으니까 자꾸 머릿속에 야 근데 암만 거짓말이라도 그렇게 생 거짓말을 할까? 약간 그치. 비슷하게 해야 되는데 그치. 한 이틀 있었어. 그러다가 또 뭐라는 거 한번 또 한 번만 딱 더 들어보자. 요 새끼들 한 번만 딱 더 들어봐야지. 딱 들어봤는데 또 그렇고 두 번, 세 번 넘어가니까 이상하더라고. 그런데 거기에 주파수 돌리개가 있잖아. 그치, 돌리겠죠. 주파수 조절하는 선택을. 쫙쫙 돌리니까 슉슉슉슉슉 이런 소리 나면서 잡히죠. 나오는데 보니까 중국 조선말 방송이 베이징 조선말 방송, 그다음 모스크바 조선말 방송, 도쿄 한국어 방송 네. 이런 게 나온다. 그건 다른 나라들이잖아. 다른 나라들에서 특히 소련이나 중국은 북한과 동맹국이고 같은 사회주의 나라잖아. 그렇죠. 그 사회주의 나라 방송들도 서울 방송하고 똑같은 말을 전하는 거야. 진짜 제대로 충격 먹었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믿지 않은 거야. 그렇지. 아무리면 소련이 중국이 그치. 똑같은 얘기를 하겠어. 그렇지. 똑같은 얘기를 한단 말이야. 야, 이게 내가 뭐 이 세상을 뭐 잘못 알고 있다. 야, 이거 좀 이상하다. 근데 잘못 알고 그냥 살기에는 좀 공부한 사람으로서 억울하더라고. 그렇지. 그렇지. 공부를 한 거 왜 하냐? 세상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과학과 사회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 근데, 아니, 이걸 듣고 보니까 내가 완전히 헛공부를 하고, 헛생각을 하고, 이게 뭐, 그럼 내 인생 뭐가 되는데? 그렇지. 죽더라도 뭐 알고 죽어야 덜 그렇죠. 억울하잖아. 그래서 그다음번부터는 한번, 뭐가 옳은지 내 한번 끝까지 내 한번 본다 해가지고, 그다음번부터 밤마다 중독됐고. 그렇지. 뭐지. 그때 신혼살림 할 때니까 금방 결혼했을 때야. 그럼 솔직히 신혼살림 할 때는 그 부부가 서로 떨어지기도 싫잖아. 그치. 근데 나는 그땐 그 라디오가 정말 새각시보다 더 이쁘고 더 친근하고 그래가지고 그 처갓집에 우리 마누라는 내 그따 허튼 수작 하는 줄 모르고 자기 처갓집에 갈 일이 좀 빨리 가라 그래. 빨리. 왜냐면 아싸 오늘 저녁엔 라디오 들어야 내가 혼자 이거 딱 들어야지. 야 그거 들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충격이죠. 마지막에 코피 터지더라고. 밤엔 자지 못하고 꼬박 새지. 그렇지. 그다음 낮엔 또 직장 나가지. 그렇지. 그러면 그렇게 코피 터지도록 우리 대한민국 라디오를 들으면서 일단 결국- 세상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그때부터 남쪽에 가고 싶은 생각이 왜 안 들겠어. 그렇죠. 들더라고. 그때부터 계속 들었는데 그게 그렇게 그때는 브로커도 없을 때고 그렇죠. 뭐 한중관계 뭐 이것도 국교도 없을 때고 그때부터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그랬으면 나는 소망만 있었을 뿐이지. 엄두는 못 냈죠. 엄두를 못 냈지. 네. 그런데 이게 그 체질 찬양하는 시를 쓰라니까 쓰지. 이 머리에서 무슨 온전한 시가 나오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결정적인 그 계획을 잡게 되신 거예요? 대한민국 오기 위한. 그거는 이제 2000년대에 딱 들어와 가지고 그때 점점 더 했는데 나는 그 사회가 그래도 좀 변하려니 생각했어. 그리고 막 그 이후에 300만씩 막 굶어 죽고 하니까 이게 나라 망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망하지 않고 2000년대부터는 또 대북 지원이랑 들어오면서 또 도로 되살아나 가지고 망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조이고 사람들 못 살게 구고 이러니까 이게 이 나라가 내가 살아생전이 변하겠는지 그 잘 모르겠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이런 속타는 마음을 계속 나누는 친구가 있었어. 그 친구가 생겨서 어릴 때부터 친구는 아닌데 갑자기 만났어. 그래서 거의 한 1년 좀 못되게 엄청 가까이 지금 나보다 나이가 이상이야. 그러니까 형님이지. 형님뻘 되는 사람인데 거의 이제 사진 작가야. 사진 찍는. 조선 사진가 동맹 중앙위원이 그 도에 한 3명인가 2명인가 밖에 없는데 그중 한 명이요.
근데 그 얘기가 통하잖아. 그래도 같은 이런 그렇죠. 분야니까. 예, 같은 분야니까. 그리고 또 아는 것도. 그럼 나보다 그저 내가 모르는 것도 더 많이 얘기를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외 생활도 좀 했댔고 파견 나갔을까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얘기가 통하지. 그러니까 술도 딱 같이 먹고. 근데 난 돈이 없어. 뭐, 근데 그 집은 돈이 많어. 돈 많으니까 날 보고 술값 내란 적이 없어. 늘 날 그냥 사 먹이기 바쁘지. 그런데 이게 얘기까지 통하잖아. 야, 술안주 해도 내 여기 와서 진수성찬 많지만은 북에서 내 그 사람과 먹을 때 그 술안주 있잖아. 그게 이 세상에 없어. 어떤 안주였어요? 그건 바로 김정일이 안주인데 그 몰래 있잖아. 그 눈치를 봐가면서 훔친 거네. 아니 그 뒷소리를 치면서 야 우리 인민의 기아의 원인은 바로 저 김정일 저 뚱뚱한 배에 있다. 그래 맞아. 저 새끼 빨리 돼져야 돼. 뭐 이런 그런 소리를 하는데 몰래 그거 취하지도 않아. 그다음 말하고 그놈이 이번에 중국 가서 뭐어쨌대 하고 그다음 말하고 야, 이거 오늘 방송할지 모르겠다. 그래서요. 아유, 뭐지. 근데 또 내가 어떨 땐 집안에 앉아서 얘기하다가 바깥에서 무슨 푸시락 소리 나잖아. 이제 밖에 누가 있잖아. 뭐 듣지 않아. 나 이렇게 쓱 일어나면 괜찮아. 없어. 또 앉아서 또, 그래도 술을 얼마나 많은 김치 한 조각 놓고도 야, 술 맛은 최고야. 그런 술안주는 이 세상에 없어. 왜냐면 그 얘기가 통해서 그러는 거예요. 얘기가 통하는 것이 가장 큰 술안주야. 그럼요. 그러니까 김정일이 우리 술안주 노릇을 잘했지. 그런데 재밌는 것이 호랑이 난다고 어떻게 됐어요? 같이 이제는 여기서 못 산다 이게 결론됐잖아. 그래 이제는 작전 계획 짰지. 이남으로 가자. 둘이서. 둘이서 가자. 그래가지고 뭐 압록강은 어디서 도와하며 지도 자기도 하고 지도도 보면서. 어디로 부록꾸란 것도 없으니까 어느 쪽으로 넘을 넘는 것이 거면? 저 대홍단 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저 후창 쪽으로 그쪽으로 내려갈 것인가. 그래서 자관 넘어가선 우선 첫째 어디 중국 영길 쪽에 들어갈 것인가 어디를 가. 그다음에 중국 기차 시간 그 기차표 쌀 그다음 여관에 들어가는 방법 이런 걸 다 숙지를 했어.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철저하게. 어느 만한 기간 동안에요? 그게 뭐 한 거의 1년 지냈으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또 작전 계획 세웠던 이게 아니다 다시 얘기하고 뭐 중국 꿀도 뭐 어디 길 표지판은 어떻게 돼 있고 뭐 이런 그 연습을 하느라고. 근데 드디어 개시 날짜가 왔지. 오늘 움직이자. 딱 했는데 그날에 두 분이서. 근데 그날 둘 다 잡혔어. 아침에 딱 떠나려고 움직였는데 길에서 강변을 나가다가 길까지 잡혔구나. 길에서 딱 잡혔어. 잡혔는데 아이고야. 그 다음 이야기는 이야기하자면 아예 시리즈로 길어야 돼.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잡혀서도 내가 왜 잡혔는지를 깨닫는 거는 깨닫는 데는 1년이 넘게 걸렸어. 왜? 내가 왜 잡혔는지 모르는데 근데 어쨌든 내 한 짓을 다 말해. 왜 잡혔는가 하는 거는 몰랐어. 둘 다 이렇게 잡혔잖아. 근데 그건 또 따로 딴 데 들어가 이렇게 원래 갈라놓잖아. 그치, 갈라놓죠. 그래서 딴 데 갔는데 1년 넘게 지나서 알았는데 내가 잡힌 이유는 바로 그 친구가 보이부에서 의도적으로 어떡하냐. 나한테 접근시킨 특무였어. 어떻게 하니? 그걸 글쎄 이 세상에서 제일 믿고 김정일까지 막 욕했으니. 그거 믿고 야. 그리고 더 진짜 누구를 따로 믿겠어. 갈라놓는 척 하면서 풀어줬구나. 그놈 수고했어 하고 집을 보낸 거라. 어머나, 어떡하냐. 그거는 오래된 보이부 특무였더라고. 누군 어떡하니. 진짜 나쁜 놈이다. 수십 년 동안 그 짓을 한 야. 그 전문적인 치밀했네. 전문적인 그런 그거를 내가 그래서 야 그것도 모르고 누구를 믿겠어, 북한. 내가 수사가 왜 이제 취급이 더 길어진 원인 하나 중에 그게 있어. 뭐가? 그 안에서 내가 또 의리하면 우리 또 그쵸. 북한 남자들, 해산 남자들 특히 의리하면 친구 의리파죠. 의리하면 네. 이거 끝내주자 친구라서 내가 감옥 그치, 가고 그치.
죽고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죽더라도 친구는 살린다. 내가 그 친구하고 말해봐야 둘 다 죽어서 뭐하냐. 나 혼자 내가 이런다고 해서 그 친구가 딱 살 거는 아니지만 내가 다 뒤집어 써야 되겠다. 혹시라도 그 사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얼마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총적으로 거의 3년 있었지. 3년 동안 보이부에 있었어요? 그럼. 야. 그러니까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지도 않고 가는 게 더 쉬워. 보내지도 않고 그 간방에 정치범만 딱 다루는 그 간방에 야, 고문도 엄청 당했겠다. 거기다가 고문이랑은 때리고 지금 이런 건 크게 없어. 왜냐하면 내 입을 통해서 세력. 세력이 뒤세력 이걸 캐지 못한 채 죽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놈에 의해서 보고된 거는 이놈은 간부하는 친구들도 많고 아저씨가. 이게 쫙 조직처럼 뻗어 있다 이렇게 된 거라. 완전 큰 인물을 만들어놨네. 그렇지. 큰 인물을 만들어놨지. 그러니까 정신적 고문을 많이 했지. 재우지 않고. 재우지 않고. 먹이지 않고. 또 나한테 거짓 정보를 주고. 우리 가족이 다 독약 먹고 죽었다느니. 어떡하니. 무슨 또 어제도 다행히도 살아났다느니. 어떡하니. 또 동생이 어디 갔는데 잡혔다느니. 도망쳤다느니. 또 어느 날에 잡혀서 지금 와서 저짝에 어느 감옥에 지금 와 있다느니. 이런 그 거짓말 이런 걸 혼란스러워해서 이거 사람을 이렇게 정신없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돼서 풀려나왔어요? 3년 만에. 그럼 거기서 어떻게 돼서 풀려나왔어요? 3년 만에. 우선 첫째 내가 왜 잡혀왔는가 하는 거 깨닫게 됐잖아. 또 나도 그 안에 오래 있으니까 나도 똑똑해졌단 말이야. 그렇지. 어떻게 하면 살지 알게 되지. 그 다음부터는 전쟁이지. 이 사건 너무 오래 끌었잖아.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간부들 조사를 받았어, 나 때문에. 나를 완전히 죽이든지 아니면 살리든 이쪽 놈을 대신 죽여야만 보이부와 당이 자기 체면을 유지하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보니까 나를 죽이기는 힘들어. 지금 또 이렇게 오랫동안 해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대신 이놈한테 화살이 간 거야. 바꿔 들어갔네. 간 거야. 그래서 너희 둘이 싸워서 진 놈이 죽게끔 돼 있는 거라. 그래서 둘 다 잡아와서 내 옆간방에다 쳐였다고. 어머야. 그래 따로따로 불러내다가 계속 이렇게 했지. 그래서 마지막에 결과적으로는 대질신문이라는 거 하잖아. 안 되면. 그게 그러니까 기본 싸움이지. 대질신문한테 거기서 내가 이겼지. 그래서 풀려나왔구나. 그럼 내가 이기고 나는 나오고 그건 대신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서도 남을 잡아먹는 사람은 꼭 결과는 자기도 좋진 않더라고요. 그게 그 보이부원들도 다 사람이잖아. 그치. 그 사람들도 진심으로 김정일, 김정은에게 충성해서 그 근무하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그렇지 않아서 그냥 직업이니까 보이부원하면 뇌물도 좀 받아먹고 직업도 좀 그래도 괜찮고 좀 약간 좀 폼나고 그래서 그냥 그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간수들 있잖아요. 여기로 말하면 간수지 북한 개호라고 하잖아요. 그 개호원들 중에서도 그놈 옆간방 있고 내가 여기 있잖아. 근데 감옥도 오래 있으면 간수하고 제수가 좀 친해져. 근데 나하고 더 친하잖아. 그리고 자기들도 들은 얘기를 보니까 저놈이 고자질해서 이 사람이 잡혀간 거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도 싫어해요. 인간적으로 간수들도 이건 나쁜 놈이고 이 사람은 괜찮은데 저놈한테 지금 물려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 천대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건 내 들른데 야야 이놈아 너 같은 놈은 품을 들여서라도 죽여 없애야 돼. 사람이 남을 잡자면 자기 발도 한 발 함정에 빠져야 돼.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천대하더라고.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 계속 그렇게 천대. 그러니까 날 옆에서 알아들으라는 식으로.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느꼈어. 진짜 그 얘기 맞아. 남 잡으려면. 자기도 나중에는 잘못되더라고요. 그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면. 남의 눈에 눈물 나면 내 눈에는 피눈물 나온다. 이런 그 얘기를 그 안에서 다 느꼈어. 이게 옳은 얘기구나. 3년 동안 정말 생지옥 같은 감옥 생활을 하다가 풀려나왔잖아. 결국에는 해명이 돼서. 나와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압록강을 넘게 됐어요? 그 얘기도 하자면 또 길어. 근데 내 친구가 하나 보이부에서 정치범 이런 관리하는 이런 거 하는 친구가 있어서 중학교 동창생이었고 그 친구가 나한테 다 얘기해 주더라고. 힌트를 줬구나. 네가 나왔다고 해서
네 잘못이 없는 거 아니다. 네가 그런 소리하고 이런 소리하고 있잖아. 어쨌든 정치적으로 잘못하는. 그렇지. 어느 날에 또 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네 살궁리는 네가 해야지 해라. 이런 거. 그리고 내가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맞지. 그 친구는 그 정치범들 이렇게 관리하는 감방에 책임자로 있던 사람이거든. 아닌 게 아니라 도로 잡아갈지도 모르지만 안 그런다 해도 내가 나를 조절을 못 하는구나. 그렇지. 나는 여기서 아무 때 죽어도 죽을 짓을 또 하겠구나. 나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중국을 통해서 또 오는 과정에 또 뭐 여러 가지 또 저 우스운 얘기들도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저 동남아 쪽으로 해서 왔는데 북한에서 그 사회에 대해서 환멸을 느꼈잖아. 또 그거에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오히려 오는 과정에 왜 북한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야 하는가를 정말 깨달은 것들이 있어. 어떤 면에서요? 태국에 가서 이제 불법 입국자니까 태국에 가서 재판을 받았어. 그 잡혀가지고. 그래서 태국 그 교도소 보내더라고. 이민국이죠? 아니야. 거기를 안 갔어. 거기를 안 가고 아예 교도소를 보내더라니까 재판을 해서 그 뭐 한 달형? 1개월형?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일부러 한국으로 추방시키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살인자들이랑 다 같이 있는 그런 교도소더라고. 다리다 쇠고랑이랑 차고 완전히 중범죄 그런 데더라고. 그 안에서 느꼈어 내가. 야, 그 살인자들이랑 강력범죄자도 있고 뭐 나 같은 뭐 이런 경범죄자도 있고 뭐 한데 아니 이게 교도소가 울타리 막혔다 뿐이지 아니 북한 사회보다 천국이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런 데서 많은 걸 생각하게 되죠. 정말 느꼈어.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중국에 있을 때. 너무 좋더라고. 야, 만약에 북한이 나를 도로 북송만 하지 않고 한국도 안 보내고 할 생각이라면 여기다 그냥 영원히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태국 교도소에. 그런 생각 할 만하죠. 북한 감옥에 비하면. 밥도 남아 돌지. 그치.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안 해도 다 하지. 밖에 그 날 더우니까 자고 싶으면 자고. 장기 치고 싶으면 장기, 담배 피우고 싶으면 담배 피고. TV 뭐 밤에도 계속 틀어놓고 뭐 보겠으면 보고 뭐 안에서 족구도 하고 탁구도 치고 그 뭐 할 거 근데 용돈 없잖아. 용돈 없으면 그 교도소 저쪽 한쪽 구석에 돌 가공하는 데 있더라고. 망치로 두드려가지고 거기 일하고 싶은 사람 거기 가서 일하면 돼. 그럼 던져요? 그럼 돈 준다고. 안 하기 싶은 사람 안 가도 되고. 뭐 세상에 그런 데가 다 있어. 야, 기가 딱 차다. 내가 그래. 야, 이게 울타리 막혔다 뿐이지. 북한은 통째로 거기가 감옥이죠. 절창 없는 감옥이잖아. 그런데 그 안에 생활, 그게 조그만 울타리 안에 태국 교도소에 보다 못한 지옥이구나. 그렇죠. 그걸 또 느꼈고, 그 안에서 내가 천대와 존경 두 가지를 또 받아봤어. 어떻게? 처음에 들어가니까 말이 안 통하잖아. 코리아라니까 내가 남한 사람인 줄 알고 잘 대해주더라고. 아주 존중해주고 제수들이. 예? 남한은 그래도 좀 선진국이고 잘 살고 뭐 돈도 좀 있겠다. 뭐 아마 좀 그렇겠지. 뭐 그래 잘 대해주더라고. 천대는 뭐예요? 근데 한 며칠 잘해주더니 들통난 것 같아. 갑자기 천대하더라고. 그래서 이 새끼들은 왜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북한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우스 코리아라는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노스 코리아인 거야. 근데 그 안에서 자기들이 봤는데 생긴 거는 코리아 맞는데 다른 때 봤던 사우스 코리아하고 아니 생긴 건 생긴 거고 하는 행동이 다른 거야. 네? 이상하지. 왜냐면 돈 없으니까. 나가 이래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담배도 없으니까 돈 있어야 먹지. 담배도 없으니까 남 거 빌어도 피우고. 응? 그 다음에 이 밥도 남들 남기는 밥을 정신없지 먹지. 그러니까 이상한 거야. 환장한다.
진짜. 밥은 남은 게 이렇게 많어. 그 도시락 응. 몇끼 들어. 응. 그 자기들은 또 돈이 있으니까 그 안에 마트 있거든, 슈퍼가. 그 완전히 그 맛있는 거 다 사 먹고 해. 그러니까 이렇게 남어. 없는 사람만 그거 먹고. 근데 나는 주는 건 모자라니까 남들이 남겨놓은 거 무지가 또 다 먹고. 그러니까, 야, 세상에, 저 코리안이 이상하다, 이렇게 된 거라. 그 말이 안 통하니까 잘 물어보니까 아마 그 간수들한테 물어본 것 같아. 그러니까 저기, 사우스 코리아 안이 돼서 그 다음부터 날 보고 코리아, 김정일 뭐 이러는 거야. 김정일 때문에 내가 지금 또 천대를 받게 생겼잖아, 거기 가서. 그러니까 이제 코리아는 코리아인데 사우스냐 나우스냐에 따라서 천대와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이게 그 반장이란 놈이 있어, 그 태국 놈이. 세상 잘 대해준 놈이 이게 돌변해가지고 나한테 밀대를 지어주더니 청소하라고. 청소하고 그 맨홀 있잖아, 이런. 알아요. 거기 바퀴 잡으라는 게야. 그래가지고 바퀴벌레를 그래서 가봤어요. 뚜껑 열자마자 바퀴벌레 거기 태국 건 크기도 하더라고. 이만하더라고, 이게. 쥐새끼만큼 큰 거. 그걸 이리로 때려 잠. 그 다음 또 이거 하면 저거 시키고 그래가지고. 왜 갑자기 천대할까? 진짜 너무 웃겼어. 근데 그 원인을 바로 한 이틀 천대받고 안 받았어. 다시 또 존경 모드로 들어갔어. 들어간 건 그 안에서 우리 민족끼리가 돼 있었지. 한 이틀 있는데 지금 진짜 사우스 코리아가 또 하나 잡혀 들어왔어. 어머나, 진짜로? 그래서. 그 얼굴도 이제 부산 사람이야. 딱 잡혀 들어간 거라. 딱 잡혀 들어왔는데 그 코리아는 돈도 많고 뭐 이불도 교도소 이불 아니고 자기 이불 새거 딱 사가지고 탁 완전히 다르지. 그다음 뭐 마시는 건데 내하고 말이 통하잖아. 그치. 딱 한민족이니까. 너무 반가워서 반갑지. 이북 사람 처음 본다고. 그래가지고 난리 났겠다. 자기가 제일 좋은 자리 차지하고 다른 사람 저쪽 놨으라 그러고 여기 있으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우리 가지고 이 사람 뭐 어떻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천대하던 반장놈 새끼 다시 한번 또 와서 진짜 사우스 코리아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집은 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나 나는 대북 지원을 받잖아. 그 사람한테서. 내가 쓰는 모든, 그런 대북 지원이 진짜 좋은 대북 지원. 다이렉트잖아요, 완전. 완전히 직접 도움 받잖아. 그래서 뭐 어제 그 사람 먹는 거 같이 먹고 돈도 같이 쓰고. 아이고, 뭐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뭐, 그 기를 채우고, 그래, 나왔지. 내 그 안에서 느낀 게, 날 노스 코리아라니까 천대를 해. 거기다 김정일 이름 부채까지 가지고, 그 김정일 악마 나쁜 놈 이렇게 하면서, 나도 뭐, 내가 뭐 김정일인가. 그 김정일 나라에 살았다 해서, 거기 국민이라 해서 이게 똑같이, 내가 그래서 속으로, 이놈들이, 지들은 살인, 강도, 뭐 이런 범죄자 주제에, 감히 얼마나 착하게 살아온 난데 나를 김정일이한테 붙여서 그러니까 김정일이 살인 강도인 너희들 눈에도 대단한 왕범죄자처럼 인식된다는 그 얘기구나. 거기서 느낀 게 많아. 그 외에도 등등등등 많지. 그래서 자완 대한민국에 오길 잘했고 정말 얼마 만에 오셨어요? 그렇게까지 오기까지 한 5달 걸렸나? 좀 걸렸네. 그러면은 늘 내가 우리 출연자들한테 묻는 얘기지만은 비행기 탔을 때 소감은 어땠어요? 비행기 타고 그 야밤 삼경에 12시 새벽 그때 길 깨워가지고 한국 간다고 그래. 비행기 타러 방콕 그 공항에 가봤어요. 공항이란 거 북한 공항처럼 썰렁한 공항은 봤지. 외국 공항을 봤어. 갔는데 불야성을 이루는데 왜 그게 뭐 공항인지 뭐 무슨 백화점인지 뭐 어디지 그냥 정신이 그냥 불바다죠. 그리고 사람도 뭐 그렇게 많은지 이게 그래가지고 이런 데도 있고 막 제정신없이 자관 시키는 대로 어디 하다 보니까 비행기까지 타는 게 무슨 꿈꾸는지 어쩐지 뭐 그냥 얼떨결에 탄 것 같아. 근데 탔는데 이제 이걸 타고 떠나면 하늘만 날아오르면 이제는 완전히 안전의 끝이다. 이거다. 그런데 비행기라는 거 처음 타는 비행기가 좀 작았으면 또 믿어지겠는데
아니, 비행기가 어찌 기차처럼 큰지, 내 생각에는, 야, 그러니까 항상 의심하며 살아왔으니까, 그치, 그치. 이 비행기, 이 큰 게 하늘이 뜰까? 그게 믿어 안지 그것도 의심스럽더라고. 그런 생각하지. 이게 가다 뜨지 못하면 또 이게 수포 돌아가면, 이게 뜰까? 이게 너무 큰데, 이게. 하늘은 날기는 너무 크다. 기차만한 게 이게. 우리는 맨날 떠 있는 것만 보다 보니까. 또 봤을 땐 작은데. 그치. 이게 두벌이 큰가, 이게. 잘못 탔는가, 이런 생각도. 근데 비행기가 움직이더라고. 근데 움직이는데 계속 자동차처럼 가는 거야. 이거 가려면 빨리 떠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아닌 게 아니라, 야, 이게 진짜 너무 커서 뜨지 못해서 이게 지금. 계속 땅으로 가나? 무거워서 지금 땅으로 계속 날아보겠다고 낑낑거리며 지금 가는 거 아니야? 딱 날았을 때 어땠어요? 그러다 갑자기 훅 뜨는 느낌 나면서 진짜로 날아오르더라고. 그 순간에 그 망감이 교차하는 그쵸. 이 큰 게 뜨긴 뜨는구나. 진짜 이젠 갔구나. 이제는 떴으니 밑에서 공안이든 뭐 누구든 아무리 점프를 잘하면 이거를 올리다 잡겠냐. 이건 이제는 다 갔다. 야, 근데 그쵸. 그게 올 때 그 안에 태국에서 나만 온 게 아니고 이 탈북민들 여자들 특히 더 많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왔어. 근데 나는 남자니까 울컥하는 마음뿐인데 야, 여자들 막 울더라고. 그 비행기가 떠난 순간에 하늘이 오르니까 울죠. 울더라고. 그 참 인천공항에 새벽에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첫 느낌이 인천공항에 새벽에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첫 느낌이 여기가 내 조국이다. 조국 맞다. 우리 조국의 남쪽이잖아. 남부 조국이지. 그 느낌이 탁 드는 건 태국에서 그때 12월 22일 동지 때는 원래 우리는 추워야 되잖아. 그것도 우린 제일 추운 양강도에서 그치, 살았잖아. 그렇지. 그런데 그 열대 지방에 가가지고 그 제일 추워야 될 때, 제일 더운 때 거기 있으니까 미치겠더라고, 사람이. 그치. 적응이 안 되죠. 적응이 안 되니까. 너무나도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그런 생각을 했지. 야, 북에 있을 때는 추웠는데. 춥고, 그 다음에 땔감도 부족하고, 야, 열대지방 사람들은 얼마나 좋겠냐. 열대지방에서 살았으면.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는데, 와, 살아보니 이게 이것도 좋은 것 같질 않아. 그런데 사철이 뚜렷한 데서 살아야 되는데, 인천공항에 딱 내려서 밖에 나온 순간에, 자, 그 상쾌한 우리 삼천리 금수강산 공기 있잖아. 시원한 바람이 딱 치고, 그 다음 그 앞에 버스 타고 나는데 앞에 마침 눈 내려가지고, 파란 소나무 있잖아. 소나무에 눈이 딱 이렇게 쌓여있는데, 그게 그렇게 늘 보던, 태어나서부터 보고 자랐던 그러한 뭐 풍경의 모습이지만, 열대 지방에 가서 그 고통을 받다가 와서 다시 볼 때, 그것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어. 너무 아름답더라고. 야, 정말 이것이 우리 삼천리 금수강산이구나. 이게 사랑하는 이게 우리가 살아갈 터전이구나. 그 차 타고 오면서 뭐 여러 가지 앞 빌딩 뭐 이런 멋있는 이런 것도 뭐 놀랍다고 하는데 그것도 물론이고. 최고다 사람들 모습을 봤어. 사람들 모습을 보니까 길 걸어가는 걸음새나 옷 입은 거나 뭘 쫙 볼 때 여유롭죠. 다 여유롭고 그리고 같은 조선 사람이라는 것이 땅 몸에 박혀있어. 이 저 횡단보도 건너갈 때 빨리 건너라고 엉기적 건너가는 할머니들 그 볼 때도 우리 고향 할머니들 길 건너갈 때하고 똑같아. 모습이랑. 야, 이게 느낌이 정말 똑같은 사람들 속에 왔구나. 그런 느낌, 그 감격. 그 다음에 길에 그 간판들 글 다 쓴 게 우리 글로 다 썼잖아. 네, 그렇죠. 그게 제일 마음에 와닿죠. 할 때까지는 다 그 외국 글만 보다가 그 글로 다 돼 있고 그거를 보니까 이게 얼마나 야, 그 느낌 그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해외를 나갔을 때 어딘가에 갔을 때 말이 통하고 이게 맞아. 언어가 통하고 서로 이게 글이 통한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큰 힘이에요. 그렇지. 반갑고. 예. 반갑고 뭐 타양에선 고향 까마귀도 뭐 반갑다 그러잖아요. 그쵸. 근데 이건 타양이 아니라
수륙만리 멀리 떨어져 애돌라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전혀 인종도 다르고 뭐 어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속에 이렇게 글도 다르고 하다가 여기 탁 들어오니까 그게 얼마나 역시 우리 아저씨는 작가시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풍경이라든가 사람들이라든가 아무튼 주변의 어떤 모든 것들을 묘사를 굉장히 잘하세요. 이게 무슨 뭐 진짜 묘사를 잘하세요. 재밌어요, 이 이야기가. 그러면 느껴지는 대로 얘기해. 그럼 그렇게 이제 인천공항을 해가지고 국정원에 들어가셨잖아요. 거기서 뭐 별다른 일이 없었어요? 있었지. 있었겠지, 당연히. 들어가자마자 욕 먹었습니다. 왜? 들어가서 그다음 조금 앉아 기다리라고 하잖아. 그 이게 그땐 대성공사였어. 그렇죠. 네. 대성공사. 근데 조금 앉아 기다리는데 이거 난리 안 나고 계속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담배 피워야 되잖아. 근데 담배 피우려면 밖에 나가야 되는데 다 나가게 안 돼 있잖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보니까 화장실이 있더라고. 그래서 화장실도 볼 겸 화장실 가서 담배 피웠단 말이야. 근데 난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면 안 되는 줄 몰랐어. 아이고야. 그러네. 다른 중국에서도 다 담배 피워도 그치. 괜찮았고 지금은 조금 달라졌겠지만 그때는 뭐 중국에서도 뭐 식당이나 뭐 어디나 다 담배 피우고 그러잖아요. 그치. 근데 화장실에서 담배 못 피운다는 게 그 말이 돼? 그러니까 태국도 갔고 그래가지고 이게 담배 피울 때는 화장실밖에 없구나 하고 화장실 들어가서 담배 피우고 나오는데 욕하더라고. 담배 피웠나 그래서 피웠다고 하니까 담배 피우면 안 된다고 왜 그거 피운 거야? 그래서 난 또 이 까다로운 놈이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는데 똥 냄새보다 담배 냄새가 무슨 그기지. 나쁜 냄새 나는데 똑같은데 뭘 담배 피우면 안 된다는 거 알았으면 내가 안 피웠지. 그렇지. 그러면 국정원이 딱 도착해서 첫 인사를 욕으로 시작했네요. 욕이지. 그러면 국정원에서 안 좋은 기억 빼고 좋은 추억으로 그 다음번부터는 다 좋았지. 좋은 추억이 뭐가 있었어요? 야, 밥 있잖아. 태국에서 그 먹고 어쩌고 할 때는 그 다 알라미 밥 먹었잖아. 그 맛이 없는 밥. 알라미 그 밥 정말 질려버렸는데 그다음 그 국도 그 계속 똑같은 거 저 뭐 난민수용소에 주는 난 거 몰라요. 닭고기 그것도 닭국 다리랑 이런 건 없어. 다 몸뚱이 뼈다고 있다고만 해가지고 호박 섞어 넣어서 국 끓인 거 똑같은 거 계속 먹다가 근데 국정원에 다 와가지고 밥 주는데 보니까 우선 반가운 게 야, 그 하얀 우리 쌀로 지은 그 밥이 그렇게 아름답더라고. 이 밥이. 흰쌀밥이죠. 야, 그 밥을 먹으니까 막 느낌이 이상한 거야. 그랬어요. 이 밥이, 이 밥맛이 이랬던가, 원래? 그 밥맛이 그렇고. 뭐, 마음대로 또 먹잖아. 그치. 이것저것. 뭐딱 주는 것만 먹는 거 그렇지. 아니고. 이때까지 주는 것만 딱 먹던 삶이, 이거 제 마음대로 이렇게 뷔페식으로 다 뜯어먹고. 거기서 또 보니까 그 명란 있잖아. 명란 반찬. 야, 나 그 명란 반찬 좋아하는데, 근데 그 명란 북에서 좀 먹기가 좀 힘들었단 말이야. 비싸니까. 비싸잖아. 그 우리 해산 장마랑 가면 그렇죠. 시장에 가면 빨간 거저 이렇게 새빨갛게 해서 그 명란 이렇게 크고 다 했잖아. 야, 그 어떻게 나 먹기 싶은지 그 비싼 거 계속 사 먹을 수 없잖아. 그렇죠. 야, 저걸 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으면 했는데, 여기는 지금 국정이 이만한 대야에다 이렇게 담아놓고 마음대로 퍼서 먹으라고 하는데, 야, 그게 그렇게 제일 좋더라고. 그런데 나하고 똑같은 심정인지, 그 일부 탈북민들, 못 먹던 한이서 그렇겠지. 그 명란을 다 먹지도 못하겠는데, 한 박국씩 상상이 가. 먹다 남기면 또 버려야 되잖아. 그 너무 그러니까 그 옆에서 이렇게 배식하는 거 이렇게 뭐 좀 돌봐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지켜서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적당히 푸세요. 드실 만큼 푸세요. 드실 만큼 푸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 말을 안 들어. 그쵸. 오히려 내 옆에 와 앉으면서 그 말을 이만큼 퍼 놈이 내 옆에 와서 앉아서 그거 놓고서 있더라. 먹는 걸 가지고 옆에서 말이야. 개단녀 같았는데. 먹는 걸 가지고
뭐 잔소리 한다지 두들두들 하더라고. 근데 어, 나는 많이 못 폈어. 그러니까 사람마다 취향이 들는 거야. 그렇지. 나는 너무 아까워서 이게 그 비싸고 그때 그렇지, 비싼데. 그래서 조금. 그래서 먹고 싶으면 괜히 한 덩이만 가져왔다가 응. 또 가서 또 한 번 더 그치, 가져오는 그치, 경우도 있었지. 근데 또 이제처럼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번만 못 먹으면 다시 못 먹을 것 같아서. 근데 그래, 야. 그게 사람마다 그게 특징이 다른 것 맞아요. 같아. 맞아요. 똑같은 상황에서 그게 대처하는 모습. 한 사람은 아까워서 한 덩지만 가져오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사람은 이번에 이걸 못 넣지 못 먹으면 다음번에 못 먹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가져오는 사람이 있고. 먹는 건 참, 먹는 거야 거기서 제일 잘 먹었지. 그렇지, 국정원에서. 그게 제일, 하나원보다 그게, 하나원에는 어땠어요? 하나원에 대한 추억은 있어요? 하나원에 대한 추억들이 있지. 근데 그건 좀, 하지 말란 짓을 그 안에서 잘한다고, 모두. 그 공부 배우는 거, 이런 긍정적인 거,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안에서 금방, 말 그대로 하나원이잖아.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행착오를 겪는 거지. 그렇죠. 하나원 안에서. 그렇죠. 그 안에서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뭘 알아가라고 그 과도기적 기간이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우스운 일들이 많지. 그 수업 참가하라니까 수업 빼먹고 딴짓하는 놈. 그렇죠. 뭐 종교를 모르다가 가니까 이제 일요일 날에 이제 뭐 그렇죠. 종교에서 종교마다 다 오잖아. 이게 불교, 천주교, 기독교. 근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그쵸. 갔다 맛있는 거 주는 데만 찾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또 자기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던 녀석이 그 20살인가 된 녀석 중국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 그래서 교회 덕분으로 왔어. 왔는데 그 교회만 계속 찾아가던 게 어느 날인가 안 왔어. 어디 갔나 하고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저 성당에 갔다고 했지. 그러니까 거긴 왜 가냐니까 거기서 오징어 준다니까. 그걸 오징어 가지러 거기 가서 예배한다니까. 믿음보다 먹는 게 그래서 중요했네. 그 목사님이 하던 이야기가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그 믿음은 결국 오징어 믿음이었나? 그 말이 지금도 있어. 야, 이거 진짜 내가 오늘 너무 웃긴다. 네, 그래, 그다음부터 미치겠어. 그는 뭐야? 오징어 신자야? 오징어 교. 이게 북한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상식이 전혀 없잖아요. 북한에서는 그렇지. 종교가 그건 없으니까. 모르니까. 그러다가 이제 처음 하나원에서 종교라는 걸 접했을 때 진짜 그때는 먹는 거에 따라갔었어요. 그렇지. 그런 믿음 그런 거는 잘 모르고. 그건 모르지. 그때는 그런 추억이 있었어요. 그렇지. 그러면 하나원에 있을 때 직업 훈련소 같은 거 혹시 나가셨어요? 그 뭐 하루 이틀씩 나가서 그 체험하는 정도는 맛보기로 할까 볼리텍 대학도 가고 그쵸, 뭐 그쵸, 이런 거 그쵸. 좀 했지. 기억 있어요? 뭐 그렇지. 에피소드. 뭐 에피소드 특별한 게 없고 그 뭐 볼리텍 대학 가서 이렇게 교육받는데 그 중에서도 똑바로 안 듣고 청구가 끝난 다음에 동문이 말이야. 북한에서 하던 말대로 그대로. 동문이 말이야. 동문이 말이야. 그 박사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그 사람이 말이야 그러면 동문이 박사 선생님보다 더 잘하오? 그러고 욕하더니 나는 그 폴리텍 대학 나갈 때 하나원에 있을 때 유일하게 바깥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잖아요. 실습 나갈 때. 그럼 제일 잊혀지지 않은 게 북한식대로 그 버스를 우리를 태우러 오잖아요. 버스 대형 버스 그때 막 그거지. 25인승 이런 것들이 오는데 그 버스에 먼저 올라가서 창문 옆에 제일 앞자리에 앉겠다고 올라가자마자 가방을 의자에다 빡빡 던지고 자기 자리 앉으려고 가방을 던져가지고 배려심이란 거 없지 없죠. 뭐. 그래서 그게 그 남한 사람들이 그 전에 이야기를 하더라고. 옛날에 북한 사람들이 탈북민들이 처음에 올 때는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적 시스템에서 살다 왔으니까 돈 이런 관념이 남한 사람들보다 적고 이기주의도 더 많죠, 사실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더 했는데 많죠. 상상을 뒤엎을 정도라는 거. 그래서 그 왜 그럴까 이렇게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었지. 아마
1960년대나 1970년대에 이렇게 뭐 사람들이 왔다면 좀 그 얘기가 맞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때는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시절이었고, 그렇지. 그런 시대. 장사란 것도 안 하던 시절이었고, 그냥 공동체에서 이렇게 해서 다 주는 월급 가지고도 살 수 있었고, 뭐 그런 때였으니까 그때 사람들한테는 맞을 수 있는데, 지금의 북한 체제는 이미 공산주의적 성격은 거의 나오고, 사람들이 다 자본주의처럼 그냥 살아가고, 오히려 자본주의보다 못한 게 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 시장 경제는 시장이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법 질서가 있어. 그렇죠. 근데 북한에는 그 법이 없어. 무법천지야. 시장 경제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이 만들어진 게 없어. 그러니까 그냥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시장이야. 그렇죠. 내가 생각나는 대로 하는 데야. 그렇지. 이자 100% 받아먹겠으면 먹고 10% 받아먹겠으면 먹고 상관이 없어. 그렇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 경제 시장은 또 그렇지 않아요. 시장 경제는 또 그렇지. 여기는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놨단 말이야. 거긴 정해놓은 것도 없으니까. 그냥 센 놈이 작은 놈을 무자비하게 잡아먹게끔 생기니까 거기 북한 사람들이 거기서 잡아먹혀본 경험 이런 사람이 더 많잖아. 잡아먹은 사람보다. 그러니까 내 것이 없으면 그다음 돈 때문에 눈물 흘린 사람 얼마나 많고 그렇죠. 돈 있었으면 가족 중에 누가 굶어 죽지 않을 수 있은 것도 맞아. 죽여본 그 서름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남한 사람들보다 돈을 더 무서워할 수 있지. 그런 거는 그 살아온 환경 이런 게 아마 남한 사람들이 그런 걸 이해를 하면 아 탈북민들이 공산사회에서 살았다는 사람들인데 왜 돈을 그렇게 좋아할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한이 맺혀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이제 일단은 하나원은 졸업하시고 대한민국에 오셔서 일단은 먼저 온 동생들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어땠어요, 만났을 때? 그러니까 동생이 지금 몇 명 온 거예요, 먼저? 2명이지. 2명이 왔죠. 지금 마지막으로 오신 거잖아요, 형제들 중에. 그럼 그때 동생분들이랑 상봉할 때 어땠어요, 느낌이? 느낌이? 동생분들이 형이 먼저 죽은 줄 알았잖아. 그렇지. 난 다 죽은 줄 알았지. 두 가지로 반가웠지. 내가 스스로 내가 살아서 얘들을 살아나와서 동생들을 볼 수 있었다는 거. 그다음 다른 하나는 동생들 다시 못 볼 뻔했잖아. 그런 거로 해서 그냥 눈물 나고 그랬겠죠. 그렇더라고. 뭐 다시 못 볼 뻔한 동생들을 그래도 살아서 그렇지. 귀엽고 살아서 대한민국 왔으니까 또 다시 내가 만나게 그냥 됐으니까. 북한에서 그냥 살아서 그냥 살아가다가 와서 만났던 느낌하고 좀 다른 거지. 그렇죠. 나는 아예 사형장으로 갔다가 왔으네. 갔다가 와서 이렇게 만났으니까 그런 셈이니까 그 느낌이 좀 아이고. 들어가지.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그다음부터 내가 결심을 한 게 있어. 나는 이미 죽었어야 됐던 사람이고 그래서 여기 와서니 이제부터 난 뭐 두려운 거 없이 살아야 되겠다. 나는 생에 집착하지 않겠다. 이미 나는 죽었었다. 여기 와서는 덤으로 사는 거다. 원래 죽었어야 되는데 이게 다 덤으로 자꾸 공짜다 모든 것이. 그래서 나온 첫 순간부터 사람이 긍정적이 되더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자그마한 어떤 혜택,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되고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나를 이 땅에서 스트레스 안 받고 쉽게 살아갈 수 있게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부자는 못 됐어도 부자 될 거 바라지도 않았지. 덤으로 사는데 뭘 부자를 바라. 살아보니까 그런 마음을 누군가 마음가짐을 가지면 좀 쉬울 거야. 근데 기대감이 컸잖아. 난 남쪽이가 부자 돼야지. 그치. 그럼 힘들어져요. 아니 그래서 거창한 생각을. 근데 딱 왔는데 현실이 딱 부닥치잖아. 그럼 그다음부터는 힘들어져요. 힘들지. 딱 괜히 왔네. 내가 일을 하고 여기 왔나? 그렇죠. 뭐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맞아요.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참 걸림돌이지. 맞아요.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사실은. 생각. 그러면은 한국에 오셔서 어떤 활동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본분이 작가니까 우선 뭐 글도 쓰고 지금 소설가로 책도 그렇죠. 냈고 책도 그랬지만. 여러 권 내셨죠? 제목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리 또 구독자님들이 보시니까. 그 뭐 인터넷에 뭐 내 이름 치면 그 책들이 나오지. 잔혹한 선물이라는 소설집이 있어요. 거기에 좀 나와가지고 조금 좀 약간은 인기가 있어. 그 뭐 문화예술위원회 뭐 이런 데서 무슨 문화 도서란 거 매 해마다 이렇게 정하는 거기도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 휴가에 읽기 좋은 책으로 이게 선정되기도 했고, 한 달 전인가 대한민국 독후감 대회라는 게 열렸어. 거기에서 어느 책을 읽어보써라 하는데도 그 책을 또 선정됐고, 해가지고 그 뭐 큰 성과는 아니지만 그 안에 단편 소설 여러 개가 들어가 있지. 그걸 보면 북한에서 우리가 그냥 살아왔잖아. 그때 그걸 소설화한 거지. 일단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글을 쓸 때 북한에서는 마음속에 없는 정말 이게 그야말로 편대로만 놀리는 글을 썼다면 대한민국에서 쓴 소설은 정말 진심이 우러나오는. 그거야말로 내가 북한에 있을 때 내가 쓰고 싶었던 거지. 북한에 말하자면 그런 그런 걸 쓸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 남한 작가들처럼 그 책을 내가 북한에서 북한 인민들을 상대로 해서 쓴 책이다 그렇게 보면 되고 그 책은 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 동시에 남한 사람들이 알아 못 들을까봐 그것도 배려했고 같이 좀 했구나. 공감을 했고 앞으로도 그런 책을 조만간 또 나올 거고. 그러시구나. 그리고 그러면 또 그렇게 작가 활동을 하시다가 또 무슨 강연도 다니지 않았어요? 강연을 많이 다녔지. 제일 기억에 남는 강연이 뭐가 있을까요? 군부대 강연도 많이 다녔는데 북한군에 비하면 규율이 잡혀 있구나. 국군은 절도가 있고 모든 것이 제대로 규정대로 다 하고. 아니 진짜 단추 풀고 뭐지 이런 것도 없어. 그것도 근데 정말 딱 각이 있어요. 각. 진짜 이 군인답게 탁탁. 그러면은 이렇게 대한민국 이젠 정착 15년 차 되잖아요. 거의 그죠? 15년 가까이 살면서 물론 저도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지금은 좀 무덤덤해졌어요. 이제 그렇지. 대한민국 국민이랑 똑같아요. 네. 오래 했으면 그렇지. 그렇죠. 근데 이제 처음에 제일 먼저 우리 한국에 대해서 정말 놀랍게 생각했던 게 뭐가 있을까요? 자유 측면에서 놀랍게 생각한 게 있어. 어떤 면에서? 자유는 좋은데 그 자유가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 민주주의랑. 이게 서로 뭐 다양한 사회라고 이렇게 하고 자유를 주긴 주는데 이거를 악용하는 현상이 너무 많은 거라. 그 보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의 반기를 드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 국회의원도 되고 이건 자유래도 이제 찬양이잖아요. 이거는 자유에 속하는 건 아닌데 그치. 이건 반역이지. 반역의 자유까지 있는 사회가 그런 것들이 참 놀랍더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조금 뭐 무거운 질문이니까 좀 가벼운 질문을 한다고 하면은 그 라디오를 들었을 때 대한민국에 대한 상상과 실질적으로 이제는 라디오 속이 아닌 현실 쪽에 지금 왔잖아요. 대한민국으로. 그랬을 때 이제 귀로 듣던 상상과 눈으로 보는 그 대한민국 현실이 어떻게 보였어요? 큰 차이가 없어.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들었어. 진짜로? 내가 KBS 한민족 방송 있잖아. 그거 많이 들어요. 그거 많이 들었는데 그 전에 사회교육 방송이 됐거든. 옛날에 나를 지금 한민족 방송은 좀 별로요.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안 들어. 왜냐하면 지금 내용은 남북 관계 뭐 어때 이런 것 때문에 북한을 자극하지 않느라고 좀 무난한 것들을 이야기해. 그 북한 사람들한테 진실과 진리를 전해주는 데는 약간 조금 좀 부족해. 그래서 목숨 걸고 들을 만한 가치는 좀 적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북한에서 몰래 라디오 듣는 사람들은 반동 소리 듣는 재미에 듣지. 그렇죠.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듣는 얘기. 그냥 노래나 듣고 뭐 이를 빠치고 뭐 다른 CD나 뭐 다른 게 가득한데 그 제일 위험한 라디오를 통해서 꼭 노래 듣고 무슨 옛말을 듣고 그 라디오 들을 때는 반동 소리 들으려고 들은 거야. 그러면 뭐 라디오 속에서 이미 대한민국이라는 그 어떤 상상을 다 그려왔었네요. 그렇지. 와보니까 진짜 내가 듣던 거랑 내가 체험하는 거랑 별 차이가 똑같겠어요? 별 차이가 없어.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내가 프로그램 다 외우고 있었다니까.
24시간 동안. 진짜로? 그런 정도로 통달하고 있었어. 이야. 요 프로그램 다음에는 얼마고, 요거는 5분짜리고, 요건 20분 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오고, 몇 시 들어오면 다시 요 프로그램 되풀이 되고 하면 24시간 된다. 뿅 터질만 하네요. 다 외우고 있었다니까. 그랬구나. 또 하나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은 대한민국 와서 일단은 뭐 내가 상상하던, 내가 듣던 대한민국이랑 직접 보는 대한민국이랑 비슷했다고 하면은 일단은 체험은 처음이잖아요. 그렇지. 뭐 어디 가서 지하철을 타던 버스를 타던 무슨 장을 보던 그런 서서부르한 네. 건 뭐 그렇지. 그런 서서부란 일상 속에서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상점 찾는 거 있잖아. 마트. 어. 응. 뭘 사러 어디 가야 되면 이게 어느 게 상점이고 어디가 뭘 파는 상점인지 이게 북한처럼 구분이 안 돼 있어 가지고 북한 딱딱 돼 있잖아. 공업품 상점, 그치. 식료품 상점, 그렇지. 농산물 상점. 과일 상점, 건재 상점, 뭐 일용 잡화 상점, 뭐 다 딱딱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생활 구역마다 그거 있죠. 딱 그거 쉽잖아. 아, 이건 도대체 상점이라고 쓴 게 있어야. 그럼 저도 상점 비슷한데, 뭐. 그래서 내가 뭐 빗자루 한 번 싸야 되겠는데, 이거 물어보다 못해. 이게 공업품 상점 어디 있는가 하고, 공업품 상점 가야 그 빗자루 사고, 뭐, 쓰레박 뭐 이런 거 싸야 돼. 그래서 웃은 적도 있고. 어디 가서 할지 모르겠어. 근데 뭐, 그 다음에 뭐, 마트하고 백화점 차이. 백화점만은 알지. 응? 백화점 하나밖에는 똑같은 거 없잖아요. 이름이 다 마트고 슈퍼고 이게 외래어를 싹 쓰니까. 그치, 그래가지고. 백화점만 북한이랑 공통어죠. 우리말이니까. 그 다음 나머지는 다 마트, 슈퍼, 무슨 뭐, 다 그렇게 되니까. 그게 좀 그렇고. 그 다음 식당 이름도 저게 식당인지 뭔지 이 식당 이름 얼마나, 그거 뭐 북한처럼 무슨 뭐, 특산물 식당, 무슨 뭐, 국수집. 냉면, 국수집, 뭐, 이렇게 빵집, 뭐, 이렇게 쓰면 그거 쉽잖아. 여기는 무슨 뭐, 어디 가서 10,000원에 배부르겠어. 이런, 그치. 그게 식당이에요. 그 다음 뭐, 또 와봐. 이런 것들, 또 와봐라는 게 저게 뭐냐. 이게 식당인지, 뭔지, 이런 처음에 그 간판, 이거를, 그게 낯설고, 지하철 제일 처음에 탈 때, 뭐, 그때도 또 뭐, 어떻게 타는지 이게 평양 지하철하고 둘려가지고, 맞아요, 다르죠. 그 잘 몰라서, 충전하는 거. 쪽팔리니까 누가 뭐, 찬찬히 뒤에서 서서 기다리니까, 그 돈 10,000원짜리였고, 뭐, 이렇게 받아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하는 거 잘 모르겠으니까, 짜증나니까, 그냥 훌 달아놨지. 그러니까, 10,000원짜리 넣고. 그러니까 기계 허약 10,000원 먹어버려. 그게 나오는데, 나오는 금액을 못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잔도를 거슬러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쪽팔리니까 그냥 갖다 달아놨지. 야,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런 것들이 뭐 이런 소소한 거 모르니까 그런 것들이 그 버스 그 표로 찍잖아. 찍찍 소리 나잖아. 근데 뭐 다 지갑을 대고 뭐 찍더라고. 그 나는 이게 아주 그 이상하고 발전했구나. 어떻게 내 안에 돈이 그 있는가 이렇게 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다행히 그거는 망신을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 먼저 봤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교통카드를 그때 팔더라고. 그래서 교통카드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처음 교통카드 쓰는데 그 찍었어. 버스 타고. 다음 내릴 때까지 내렸잖아. 먼저 나온 선배가 그 내릴 때 이거 찍고 내렸는가 그런 거야. 그래서 아니 그 내릴 때도 찍어야 되나? 내릴 때도 찍어야 된대. 왜 한 번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내가 여기까지 와서 여기까지 온 돈만큼 요거를 끝입니다 하는 건데 그 네가 그거 안 찍고 내려왔으면 네가 그 버스 타고 계속 있는 줄 알고 그 버스 상에 하루 종일 계속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돌아가는데 그 돈이 이제 통장에서 이제 끝이 없이 계속 빠져나가고 그 버스 번호 빨리 찾아가지고 그거를 근데 내 그 버스를 어떻게 찾는단 말이오. 못 찾지. 야, 그다음 집에 가서 누웠는데도 잠이 안 오지. 야, 지금도 그 버스가 계속 돌아가겠는데 지금 어떡하냐. 내가 한 달 동안 안 타면 그 계속 그런데 그 계속. 야, 이게 진짜 큰.
그래서 그 버스 타러 갔었어요? 번호나 생각나야. 차번호. 그다음에 버스에서 전화번호나 아나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게 지금 큰일 났지. 그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지. 야, 나 이게 큰일 났는데 이거 아유 어떡하면 좋겠는가. 누가 그따위 소리 하든 거짓말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냥 버스 자기 그까지 종점까지 갔다가 그거 다 한다면 정산되면 끝이라고 그렇지. 조금 더 나간다고. 그렇지. 그다음 내 이놈 자식이 사람 놀리는 분수이지. 근데 날 놀려대느라고 선배들도 그런 장난질을 또 그렇죠. 하는 많이 거지. 했죠. 저희들도 나중에 나온 친구들한테 일부러 놀래먹느라고 우리가 다 겪었던 거.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시키기도 했죠. 난 진짜 그런 거야 또. 이치상 맞더라고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지금 오늘 아저씨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래서 대북 방송이든 라디오든 북한에 자꾸 보내는 게 자꾸 보내야 돼. 중요하구나라는 걸 또 한 번 느꼈어요. 그래. 북한 사람들이 모르잖아. 억울하게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죽어도 좀 알고 죽는 거하고 모르고 죽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지. 그렇죠. 모르고 죽으면 너무 억울하지. 억울하죠.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지 않도록 그들에게 이런 세상을 제대로 알려주는 거 이것도 인권 보장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인도주의요. 그러니까. 쌀만 인도주의인 게 아니거든. 뭐 대북 방송이든 CD든 드라마든 예능이든 라디오든 또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탈북 유튜버들이 영상이든 많이 들어가서 빨리 북한 사람들을 이 인식을 그렇죠. 더 많이 깨우쳐주고 깨우쳐주고. 세상을 좀 알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북한도 변해. 그쵸. 변해요. 사람이 변하자면 생각이 변해야 돼요. 그쵸. 생각이 변해야 사람이 변하고 사람이 변해야 사회가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이 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북한 사회가 변화되라고 기대할 수 있나? 안 되죠.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추구해야 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상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실상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전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많이 빨리 그렇지. 보내줘야지. 그래. 그래야지 변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렇게 또 우리 고향 아저씨를 모시고 탈북 스토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한민국 정착 이야기 두루두루 얘기를 해봤는데요. 역시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잘해. 정말 그냥 잘하세요. 생각나는 대로 횡설수설. 아니에요. 작가니까 역시 이게 그 인물 묘사, 풍경 묘사 이런 묘사들도 너무나 잘하세요. 책을 읽어주듯이. 그렇다면 다행이고. 네, 너무 재밌게 들었고요. 또 이렇게 먼 길까지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 수고했어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엔 더 재밌고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